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주황집권적이에요. 권력도 주황집권적, 경제도 주황집권적, 인물도 주황집권적, 교육도 주황집권적. 다 서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대한민국 땅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땅도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그죠? 곡성에도 좀 뭔가 기업도 좀 들어오고 곡성도 먹고 살 일이 생기고 곡성에서도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에서 애들 키우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그래야 나라가 골고루 발전하고 총량으로는 좋아지고 물론 부분적으로는 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좋아지면 총량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전체가 잘 사는 나라가 돼야지 어디 한 번도 쫙 몰려가지고 서울 중심으로 막 미어 터지고 막 곧 터질 거야 아마 배 터지듯이. 응?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방이 잘 돼요. 근데 그 지방이 잘 되는 데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한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자치적인 노력이 진짜 중요해요. 특히 이 공적 권한들 이건 잘 활용하면 정말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건 뭐 때문일까요? 외부의 침략?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거든. 그러나 그건 외부의 요인이죠. 진짜는 그 나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을 대표하는 최종 책임자, 최고 권력자의 자질과 능력과 의지와 철학이죠. 박근혜 보관을 이렇게 뛰어버리잖아. 근데 좀 웃고 삽시다. 그냥 웃어야 돼요, 지금 있잖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요새 본인도 괴롭겠죠? 몰라. 하도 이상한 사람이라서 한 개도 안 괴로울지도 모르겠어. 특이한 사람입니까, 그죠? 우리 다 옛날에 알고 있었잖아, 그죠? 중요한 걸 찍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울서 이렇게 수도권에 다녀보면 요새 반성하러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제가 찍었는데요. 진짜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서울 광진에 강연을 갔습니다. 그저께구나. 갔는데 광진에 나온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진짜 찍었다고. 그런 줄 몰랐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기는 뭐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결과는 나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확 망가지고 개망신에 당한 상황이었죠. 전 세계 언론이 비아그라를 쓰고 있잖아요. 코리아 프레지던트 비아그라. 네? 근데 무슨 뭐 이상한 이름이 주사도 많더군요. 뭐? 옥돔 주사? 뭐지? 백옥 주사. 죄송합니다. 처음 듣는 거라서. 그런 것도 사고 말이에요. 무슨 뭐 남성 발기를 오래 유지하게 하는 그런 약물도 그거 어디다 썼을까? 혼자서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 세계 언론에 이게 대한민국이 완전 박히됐어. 저한테 이제 트위터나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것 중에 해외 교포들이 많으세요. 진짜 창피해서 얼굴 들어가요. 자꾸 물어본대요. 니네 나라 왜 그러냐? 우리는 똑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서로 안 물어보잖아요. 창피하니까. 아니까. 근데 그 외국인은 진짜 궁금한데 자기들 전혀 못 겪어본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졌는데 한국 사람 만나면 너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얼굴을 달고 할 수가 없다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 한일 정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왜 체결한 거야 도대체? 아니 보통 사람이 미쳤다고 하겠는데 내가 보기엔 미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신 번쩍 차려 지할지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왜? 지네 아버지가 일본군 장교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응? 그의 아버지의 조국은 내가 보기에는 한국이 아닙니다. 일본이에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왔죠. 그러니까 일본에 막 퍼주고 싶나 보죠. 그래서 제가 매국 노라고 그랬어요. 매국 노왔죠? 네. 일본이 북한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군사 국방의 측면에서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으니까 적성국가, 적대국가죠, 그죠? 그러면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기 5년 전까지 한반도를 침략해가지고 지배하고 있던 일본은 적 아닙니까? 언제 면접을 줬습니까, 우리가? 언제 적대성이 사라졌죠? 적대성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침략국가, 침략 사실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원해서 왔대잖아요. 강제로 사인시켜놓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독도 진해 땅이라고 우기고 계속 도발하고 있죠. 독도를 저렇게 우기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나중에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 짓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인 거고, 진짜는 뭐냐면 자꾸 싸움질을 걸어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침공하는 명분이에요. 저게 꼭지라고, 꼭지. 계속 깔짝깔짝거리고 있다가 어느 날 그거 분쟁을 핑계로 한반도로 군사적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오토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분쟁 지역화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본한테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군사정보를 넘겨준다고요? 왜 북한하고 하지 그래? 왜 북한하고는 안 하는데? 왜? 일본은 정치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되고 북한은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안 됩니까? 안 되겠지. 북한은 존재 자체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분단 체제 자체가 그들 기득권자들한테는 이 권력의 기반이거든요. 급하면 북한 핑계 대면 돼. 아무 나라는 종북이 지는 거지 악수를 못하네. 뭐 말만 하면 종북이 되네. 너 북한하고 너 북쪽으로 쳐다봐. 너 종북이지. 그러죠? 북한은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긴장이 격화될수록 군사적 충돌의 위기가 높아질수록 보수국을 결집을 하기 좋죠. 왜요? 북한은 그런 대립관계를 유지하죠. 일본은 친한계 지들한테 이익이 되고 친한계. 그러니까 일본이 막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하는 짓입니까? 지들 기득권자 소수 자기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런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세상에 일본은 기대도 안 하는데 얼른 체결해가지고 넘겨주고 있어요. 사드를 왜 배치하는 겁니까? 사드가 북핵 미사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데 그게 거짓말인 거 여러분도 대충 아시죠? 아니 고고도 미사일은 쏘면은 고고도 올라가는 도중에 한반도를 지나가 버려요. 응? 올라가는 도중에 거기 지났어. 원래 이거는 마지막 부분에서 타격하는 거거든.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뭐 김천에 사드 배치한다고 하는데 성주에 뭐 해봤자 수도권 커버도 안 되고 충북까지밖에 커버가 안 돼요. 그림에. 뭐 수도권은 어떻게 되냐? 대책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에다가 미사일 쏘지도 않아요. 뭐하러 쏴? 그냥 장사정프라는 거 만발을 1시간 안에 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장사정프 타격범위 들었는데 뭐하러 미사일을 이렇게 쏘냔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거를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아까 얘기한 대로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을 막는데 이건 별로 무용지물이에요. 북한은 고고도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고고도 저고도 미사일로 다 가능해요. 굳이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쏘면 돼요. 가까운 거죠. 근데 이거를 설치한 이유는 사실은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아시아판을 완결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제일 좋냐? 미국이 제일 좋지. 일본 좋지요. 일본은 뭐 어차피 그 방어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일 피해보는 데가 어디냐? 한국이에요. 황당하게. 이 북한의 핵미사일 막다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중국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중국이 화가 난 거예요. 중국한테. 중국이 뭘 하냐면 미국, 일본, 한국이 쫙 줄을 지어가지고 자기를 동시하니까 그럼 중국 입장에 어떻게 됩니까? 북한을 압박하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지. 그러니까 북한을 끌어안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 이 힘센 사람만 자유로웠어요. 공정한 나라. 전혀 안 공정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끼리만 공정했어. 누가 더 가난하나? 불합리하고 불법적이고 특권 반칙이 난무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게 커지고 간땡이 부어서 오늘날 이 지경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죠. 이번이 우리가 확 한번 걷어낼 기회예요. 이게 원래 여러분 강아지 키우죠?
안 키워요? 개 키우는구나. 먹으려고. 그거 아니겠지? 우리가 강아지를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원래 동물들은 절대로 배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죠? 원래 이 배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위기가 오면 이렇게 웅크려요. 왜냐하면 이 아부는 제일 약하기 때문에 본능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원래 앉아놓고 이렇게 앉는 거 원래. 근데 요새 벌러덩 누운 강아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 간이 배밖에 나오고 그래. 완전히 안전하구나 이거. 이러고 무슨 개가 이렇게 자요? 원래 동물들은 그렇게 안 자는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배를 가지고 엎어서 자게 돼 있거든. 근데 요즘 강아지들이 주인이 워낙 이쁘다 하니까 그것들이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배를 벌렁 내놓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딱 우리 박근혜 정권이 그렇죠. 그래서 요런 데는 배를 찰싹 때려줘요. 네? 깜짝 놀라게. 그죠? 제가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깡패가 동네에 행패를 부리다가 사람한테 딱 잡히면은 이 깡패가 눈치를 착 봅니다. 눈치를 딱 보고 성깔 더럽고 그런 거 같으면 딱 눈을 내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좀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그러면 때려봐 이런 길이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확 내미는 얼굴을 팍 지금 차라리 탄핵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안 그만둔다 이거예요. 끌어내려봐. 너네 그 역풍 있을 거야. 끌어내려봐. 어떻게 돼요? 빨리 탄핵을 해요. 빨리. 왜?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요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 꿈이 그림을 상상을 했잖아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든지 사임을 하고 청와대를 차를 타고 나올 거 아닙니까?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문 열고 수갑을 팍 채워버려요. 저는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생중계해야 돼요. 그래야 물론 그게 어머머머 아이고 부모 잃고 자식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저 불쌍한 것을 세상에서 기쁨을 채운단 말이야. 그래야 동정 여론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뭐 있겠지. 그러나 그걸 감수하고 이렇게 해보야 이게 나쁜 짓 안 못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할 수 있으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 나쁜 짓 많이 했죠. 그죠? 뭐 4대 강도 무한지죠. 그치? 4대 강 자원외교 방위비리 뭐 하자 뭐 끝이 없이 많은데 요거 다 탈탈 털어가지고 제가 국고 손실 뭐 기타 등등으로 반드시 깜빡을 버려야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전두환 살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사부전이라서 군사 반란죄는 뭐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을 텐데 그거 말고 할 수 있으면은 골프 치러 갈 때 신호 위반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잡아가지고 딱 떼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 쓰레기 봉투에 뭐 분리수거관에서 뭐 또 버린 거 있으면 잡아다가 20만 원 과태료 때리고 이렇게라도 좀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자치연대 운영위원 분들은 질문 안 받겠습니다. 기자님. 네. 조선TV가 왜 이렇게 가난한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일이죠. TV조선이지 조선TV가 아니고. 제가 전에 채널A에 이틀 동안 24시간 동안 2시간에 한 번씩 개도 못 따라가지고 개가 초등학생을 물었다 이런 보도를 당한 일이 있어요. 그거 보신 분 있어요? 네. 그거 참 채널A 보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 보도가 있고 난 다음날 경북 봉화를 갔는데 강연을 갔는데 그 봉화에는 농민운동을 하던 분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채널A 보도 내용이 뭐였냐면 성남시 시청에 3학년 학생들이 놀러 오는데
더 들어오는데 그 오면 꼭 저하고 인증샷을 하고 가요. 시청 견학을 오는 거죠. 그럼 제가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대통령이다. 그럼 아 니하고 니네 엄마가 대통령 총이냐? 뭐 이러고 놀면서 제가 이제 교육을 잠깐 시켜요. 근데 그거 왔던 학생들인데 우리 시에서 키우고 있는 유기견 행복이라고 있는데 걔를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 학생들이 재밌다고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아 나도 좋아 이러고 확 여기 달고 우리 강아지 그러잖아요. 근데 얼굴에 발글로 싹 긁혔어요. 이렇게. 약간 빨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 발라주고 테이프 붙이고 다시 시장실 와서 사진 찍고 집에 갔어요. 갔는데 채널 A가 이걸 알아낸 거예요. 알아내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강아지도 제대로 못 다뤄가지고 시청에서 키우는 개가 초등학생을 물었다. 마지막 멘트가 이거예요. 그림도 그거예요. 그림도 개가 막 초등학생 와 달리던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방송이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가 다행히 생명에는 기장이 없다. 이걸 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2시간에 한 번씩 한 종일 24시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제가 딱 보면 눈치를 보면 알거든요. 얘한테는 딱 웃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도 본 사람이야 그거를.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그 3분의 1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물어봤어요. 아니 농민운동도 하시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한다는 분들이 그 제일 종편 중에서 심한 채널A를 보면서 어떻게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 그냥 보면 돼 그냥.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세상에 이 시골에 그 운동한다는 농민운동가들조차 다 저걸 보고 있으니 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4.13 총선 직전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안 속는데 다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안 속는데 다른 사람은 속았겠지. 그래서 여론조사 오면 누가 이길 것 같느냐? 새누리당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0석이냐 200석이냐 막 이런 막 고민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선거를 딱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만 안 속는 게 아니라 다 안 속고 있었어. 그래서 전혀 예측 못한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여론조사 딱 미국의 지금 대선 결과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중들이 그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고 안 속는 거예요. TV조선이가 종편들이 막 뻘겋게 해놓고 막 뻘건 밀카이에 뻘건 화면에 막 뻘건 소리만 하고 맨날 북한 틀어놓고 이러니까 야 이거 막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거 야 그래도 박근혜만한 사람이 없지 뭐 이럴 줄 알았지. 웬걸 딱 투표를 하고 하니까 한 놈도 속은 놈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종편들이 정신이 버쩍든 거예요. 야 우리가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민한테 속았구나. 그죠? 자기들은 속인 줄 알았어. 말을 안 해. 자기들이 속은 거야. 국민이 속은 척 하는 걸 보고 진짜 속았다고 지가 속은 거야. 말이 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종편들이 정신이 부쩍 들어서 그 다음 선거 다음 날부터 옷부터 갈아입었습니다. 그죠? 까만 옷을 갈아입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냥 빨갛게 입었었거든. 까만 옷을 갈아입고 패널들도 말을 조심하고 중립적인 패널도 내고 저 같은 사람도 오라고 초청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에 자기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국민을 바보로 알았거든. 자기들이 이렇게 막 거짓말 치고서 왜곡하면 다 속는 줄 알았더니 속기는커녕 도리어 안 속고 자기를 속이고 있었어. 이걸 보고 반성한 겁니다.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해서 바뀐 거다. 결국 국민의 힘이죠. 네, 또. 네. 저기 뒤에 손 드신 분. 이쪽에도 먼저 마이크를 좀 갖다. 네, 미리미리 갖다 주세요. 시장님 인스타그램 자주 보는 학생인데요. 재벌 해체에 대한 그러니까 월길 일제시대부터 쭉 정치 나쁜 권력이 착되어서 힘을 키우는 재벌들이 이 재벌 해체에 대한 해체할 수 있을까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친일 청산, 친일 독재, 부패 청산 이렇게 말을 하는데 딱 막상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친일 독재, 부패, 학살 세력들을 청산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 있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있는 이 부당한 기득권 체제의 핵심은 정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정치나 아니 검찰 같은 관료들이 아니라 사실은 경제 권력들이죠. 그 중에서 재벌입니다. 이 재벌들은 계속 상속되고 있죠.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고 사실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은
정치 권력이 아니라 경제 권력, 그중에서 저는 재벌이라고 봅니다. 이 재벌들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 통제가 쉽나요? 이 재벌은 얘기를 해도 사실은 너무나 힘이 세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다 두려워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다 제 주장을 막 쓰면요, 웬만한 언론들이 그걸 써주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그걸 했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상속을 하는데 국민연금에서 그쪽 편들어 주느라고 손해보는 걸 감수하면서 합병 찬성을 했죠. 그래서 뭐 한 5, 6천억 손해봤다 그래요. 결국 여러분들이 손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봤는데 연금 안 내세요? 많은 언론들이 연금 안 내나 봐. 여러분들이 낸 연금에서 손해를 본 건데 이 손해를 통해서 이재용은 얼마 득을 받느냐 하면 8조 원의 득을 봅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4.1% 지분을 갖고 지배하고 있는데 이 이재용 씨는 삼성물산에 한 주도 없었어요. 제일모직이라고 하는데 지분이 20몇 프로 이렇게 있었죠. 그걸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하면서 삼성물산이 17%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에 가지고 있는 4.1% 지분 8조 원어치를 자기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돈을 내주고 김영표는 박근혜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손들어줬고 박근혜는 그거 해주는 대신에 최순실이가 돈을 받은 거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신고서 알죠? 이게 사실은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에서 이제 박근혜 게이트로, 박근혜 게이트에서 박근혜 더하기 새누리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그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재벌들이에요. 다 재벌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재벌 부탁 들어주느라고 생긴 일이야. 사면, 무슨 면세점, 무슨 뭐 재벌 승계, 무슨 사업권 다 이거 해주는 거를 정부와 정치 권력들이 도와주다가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머리는 박근혜, 몸통은 새누리, 손발은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고 그 뿌리, 진짜 뿌리는 바로 재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재벌들을 우리가 손봐서 통제하지 않으면 이거 정치 권력 아무리 바꿔도 거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사실 경험한 거예요 이미. 그냥 세상에 노동자가 2천만 명이고 노동자가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사는 거고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착취나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들을 하지 말아야 노동의 몫이 늘어나는데 이 나라는 이상하게 맨날 노동자 괴롭히고 노동조직 죽이고 노동자들 괴롭히는 노동법 하나도 안 지켜도 처벌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노동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노동부를 맨날 기업품 만들어.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대다수인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맨날 친기업 행세하고 있어요. 아니 누가 뭐 반기업 하랍니까? 친기업을 하되 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재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중요한 기업들은 다 재벌이 차지하고 있죠. 기업 영역은. 그리고 이 재벌들 5%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그 엄청난 재벌 기업들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규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해.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가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이 하나 들었어. 사위가 하나 들었어. 아니면 뭐 손자를 하나 낳았어요. 그럼 이거 먹고 살게 되니까 아닙니까? 그럼 회사 하나 만들어. 그런 다음에 이 재벌 대기업 계열사를 동원해가지고 10,000원짜리를 20,000원에 사주고 2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주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는 저희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벌렁 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벌 대기업 계열사들은 다 이만큼 자기 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 상속을 하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런 내부 거래할 뿐만 아니라 거기 더해서 중소기업들이 무슨 열심히 생산성 향상해가지고 좀 돈 좀 벌만 하면 단가 우려치가 다 뺏어가죠. 기술개발 벤처기업들이 이거 뭐 열심히 기술개발 해놓으면 그거 확 뺏어가 버리지. 기술 탈취해가지. 그런 기술 탈취나 단가 우려치기 부당하게 해도 제재가 없어요. 노동법 아무리 여기고 최저임금법 아무리 여기고 주 52시간 일하지 마라, 일시키지 마라, 처벌한다 했는데도 주 52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무려 360만 명. 이러다 보니까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도 멕시코 다음으로 일 많이 해요, 한국 사람.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OECD 평균 국가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은 죽으라고 하고 월급은 적고 그 이익이 다 들어가냐? 다 이 재벌 대기업한테 다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재벌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식당 같은 데 해가지고 1년에 8,800만 원 더 벌면 세금을 35% 내는데 아니 무슨 35조 원을 벌어도 세금을 15%밖에 안 내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재벌이라고 하는 경제 권력들한테 정치 권력이 놀아나면서 모든 제도를 다 그쪽을 유리하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죠. 이걸 깨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재벌 개혁은 지금 현재 있는 법령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일단은 자기 가진 지분 이상의 권한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야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해야죠. 이사 국민들 속에 뽑아서 넣어야지. 왜 가만히 있고 맨날 그 소수 주주 편만 들어줍니까? 나 밤에 뭘 먹어서 그렇겠지 아마도.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 내부거리 하면 다 배임죄로 처벌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단가 우려치기 하면 전부 징벌 배상해가지고 뺏는 거에 수백 배 물어내게 만들고 걸린 게 그거니까. 서양에서는요 기술 탈취나 이런 부당한 근로기준법 위반 이런 거 하면 징벌 배상으로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위반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게 하고 노동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노동자의 힘을 키워야죠. 키워서 대등하게 사용자들하고 경쟁할 수 있게. 이 노동자들이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적자라는 회사에 월급 올려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곧 재벌에 대한 대책이죠. 그리고 저항이 엄청나겠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돈 받아먹은 놈 다 죽여야지. 다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정책이나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의 저항과 이 반발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필요한 것은 용기예요. 두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 세 번째는 추진력이고, 결국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방법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행동이 중요하고, 싱크탱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액트 탱크가 필요하다. 누가 됐어요? 그죠? 행동.